우리가 보통 사이코패스 하면 딱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영화에 나오는 연쇄살인마나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자 같은 거요. 근데 오늘은요, 그런 할리우드가 만든 고정관념을 넘어서 우리 주변 1%의 진실을 과학적으로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100명 중에 1명. 이게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에요. 이게 전 세계 인구의 약 1%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인구로 치면 와, 무려 45만 명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그리고 훨씬 많이 존재한다는 뜻이죠. 아니, 그럼 이 100명 중 1명은 전부 다 잠재적인 범죄자라는 말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현실은 영화보다 훨씬 더 복잡하거든요. 어쩌면 우리 일상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6가지 순서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우리 곁에 1%는 대체 누군지, 소시오패스랑은 뭐가 다른지, 뇌는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과학적인 기준은 뭔지, 또 일상에서 보이는 신호들, 마지막으로 이들을 과연 괴물이라고 불러야 하는지까지 차근차근 따라와 보세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하나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해요. 우리가 흔히 사이코패스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요, 정식 정신의학 진단명은 아니에요. 공식 명칭은 반사회성 인격장애, 즉 ASPD고요. 사이코패스는 그중에서도 아주 특정적인 특성을 가진 일부를 가리키는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핵심 특징은 딱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 다른 사람의 감정을 전혀 못 느끼는 공감 능력의 결여. 둘째, 나쁜 짓을 해도 아무렇지 않은 죄책감의 부재. 셋째, 겉으로는 기가 막히게 매력적인 피상적인 매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이용해서 사람들을 교묘하게 조종하는 거죠. 자,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부분일 텐데요. 사이코패스랑 소시오패스, 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이게 되게 헷갈리잖아요. 비슷해 보이는데 과학적으로 파고들면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요, 바로 원인에서부터 시작돼요. 사이코패스는 선천적, 그러니까 유전적인 영향이 크다고 봐요. 타고난다는 거죠. 반면에 소시오패스는 어릴 때 학대를 당했다거나 하는 후천적인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사이코패스는 아예 감정 회로 자체가 없는 느낌이라면 소시오패스는 이게 나쁜 짓인 줄은 알면서도 죄책감을 못 느끼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아니, 그럼 대체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그 답은 바로 우리 뇌 안에 있습니다. 최신 뇌과학 연구들을 보면요, 사이코패스의 뇌는 우리 같은 일반인의 뇌랑 구조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확실히 다르다는 게 밝혀졌어요. 예를 들어서 fMRI 같은 장비로 뇌를 이렇게 싹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 감정이나 도덕적인 판단을 담당하는 특정 영역들이 거의 활성화가 안 되는 게 보여요. 특히 중요한 2군데가 있습니다. 와,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진짜 놀랍지 않나요? 충동을 조절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전두피질이라는 부분의 활동량을 비교한 건데요. 일반인이 100%라고 하면 사이코패스는 고작 15% 수준이에요. 이건 뭐 스스로를 통제하는 브레이크가 거의 고장난 상태라고 봐야죠. 그리고 또 하나의 핵심 부위가 바로 편도체입니다. 여기가 뭘 하는 곳이냐면 우리가 공포를 느끼게 하는 기관이에요. 근데 사이코패스는 이 부분의 회백질, 그러니까 뇌세포 자체가 일반인보다 훨씬 접어요. 그러니까 무서움을 잘 못 느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 걸 봐도 아무런 감흥이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성향을 의사나 전문가들은 어떻게 과학적으로 측정할까요? 당연히 표준화된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 줄여서 PCLR이라고 부르는 검사법이에요. 여기서 이 숫자 25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PCLR 검사에서 25점 이상이 나오면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국제 기준인 30점보다는 조금 낮게 잡고 있죠. 이 PCLR은 캐나다의 유명한 범죄 심리학자 로버트 헤어 박사가 개발했는데요. 총 20개 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뭐 겉으로만 매력적인지, 거짓말을 병적으로 하는지, 공감 능력이 없는지 같은 것들을 아주 꼼꼼하게 평가합니다. 각 항목당 0점, 1점, 2점을 매겨서 40점 만점으로 계산하는 아주 체계적인 도구입니다. 물론 PCLR은 전문가들이 쓰는 거고요. 그럼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런 성향을 어떻게 좀 알아챌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7가지 신호는 뭐랄까, 나 자신을 보호하는데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의 행동 패턴에는 정말 신기할 정도로 공통점이 있어요. 처음엔 말도 정말 잘하고 너무 매력적이라서 확 끌리죠. 근데 조금만 지나면 말하고 행동이 완전 딴판이네? 싶을 때가 와요. 자기 자신을 세상에서 제일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고요. 다른 사람 감정쯤은 자기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도구로밖에 생각 안 합니다. 특히 문제가 생기면요, 절대 자기 탓은 안 해요. 무조건 남 탓, 환경 탓으로 돌리는 데는 선수죠. 이런 패턴들이 계속 반복된다? 그럼 한 번쯤은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해볼까요? 지금까지 들어보면 사이코패스는 그냥 나쁜 놈, 괴물 이렇게만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요, 모든 사이코패스가 다 폭력적인 범죄자가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편견을 완전히 깨는 부분이에요.
놀랍게도 CEO나 변호사, 외과 의사 같은 아주 성공한 직업군에서 사이코패스 성향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보세요. 공감 능력이 없으니까 대규모 구두조정 같은 차가운 결정을 내릴 때 망설임이 없고요. 두려움을 못 느끼니까 남들이 다 피하는 고위험 투자를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의 뇌 특성이 어떤 분야에서는 오히려 성공의 열쇠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나를 지킬 것인가? 첫째,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고 매력적으로만 보이는 사람은 일단 한 발짝 물러서서 보세요. 둘째,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꾸준히 관찰하세요. 일치하는지 아닌지. 셋째, 이 사람만 만나면 기가 빨리고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다? 그럼 건강한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의 직감을 믿으세요. 뭔가 이상한데? 하는 그 느낌?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자, 오늘 우리는 사이코패스에 대한 여러 과학적 사실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사이코패스는 과연 괴물일까요? 아니면 그저 우리와는 다른 뇌를 가진 사람일까요? 어쩌면 이건 딱 잘라버릴 수 있는 정답이 없는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지 않을까요?